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주말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폴 조지의 약물 복용 징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소소한 트레이드도 있었죠. 클리블랜드와 또 시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삼각 딜도 있었습니다. 삼각 딜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전에 빠르게 올렸고, 그리고 이 폴 조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늦었지만 해볼까 합니다. 자,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된 폴 조지, 결국 리그 규정에 따라서 25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복귀 예정일이 3월 24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전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필라델피아의 잔여 경기는 단 10게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폴 조지는 민폐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폴 조지가 뭐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고 팀에 어떤 생산성을 주느냐를 떠나서 갑자기 팀의 계획을 바꿔야 되고 틀어야 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민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장기간 결장한 이후에 11월 중순에 복귀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에 이어서 팀 내 3옵션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전성기는 명확하게 지났죠. 하지만 세컨 볼핸들러 또 준수한 외곽 수비수로서 그래도 팀에 보탬은 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 폴 조지의 스탯을 살펴보면 27경기 30.5분, 출전 시간도 복귀 직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16득점, 5.1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5 스틸, 0.5 블락샷. 전성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맥시와 엠비드를 보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죠. 자, 필드골 42.4%, 3점이 38.2%, 2.4개니까 여전히 훌륭한 3점 슈터입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85.5%를 기록을 했는데 평균 시도 개수가 2.8개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팀 내 득점 3위이자 훌륭한 외곽 슈터이기도 하고 또 보조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금지 약물로 인한 복역 징계로 사실상 폴 조지는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규 시즌 10경기를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경기 감각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필라델피아의 후반기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됐습니다. 조지가 출전했을 때는 16승 11패였고요. 조지가 결장했을 때는 10승 10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폴 조지는 팀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존재입니다. 물론 가성비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조지 출전했을 때, 결장했을 때의 성적만 보더라도 폴 조지의 존재감은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폴 조지의 잔여 계약을 보면 진짜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번 시즌 51.7밀, 다음 시즌 54.1밀, 그리고 27-28 시즌 56.6밀인데 이때가 플레이 옵션이에요. 아마도 폴 조지가 90년생이니까 이때 되면 37이잖아요. 플레이 옵션은 100% 실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여 계약이 2년 반인데 평균적으로 53일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깝깝하죠. 자, NBA 약물 정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적발 때는 25경기 아웃, 그리고 두 번째 적발 때는 55경기 동안 못 나옵니다. 무급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적발 때는 리그 영구 제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긴 하잖아요. 첫 번째 적발 25경기 아웃되고 나서 두 번째 적발부터는 굉장히 사안이 심각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약물 복용을 놓고 폴 조지가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해왔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미스테이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별로인 멘트였어요. 일단은 이 약물 복용이 실수가 될 순 아예 없는 그런 해프닝이고, 그리고 폴 조지가 물론 버블 때는 약간의 또 우울증이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처방을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폴 조지가 너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치료 목적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의 주장에 따르면 성능 향상, PES 약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신건강 치료 목적으로 복용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이 PES 약물과 치료 목적의 약물은 규정상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리그 규정에 따르면 치료 목적에 관계없이 신고되지 않은 약물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어요. 만약에 치료 목적이었다면 TUE라고 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으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무지함이고, 그리고 살짝 좀 미심쩍고 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폴 조지의 이런 사과 메시지나 혹은 변명은 굉장히 좀 구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PES는 뭐냐? 근력, 회복 속도,
뭐 지구력 같이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물질입니다. 각 스포츠 단체에서는 대부분 금지하는 약물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다. 제가 계속 그 실수라는 단어에 좀 꽂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상적으로 처방되거나 승인된 약물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약물을 실수로 섭취했다는 주장은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진의 처방 오류인지, 아니면 폴조지 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신고 과정에서 뭐 누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팀에서 내부 고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다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마냥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필라델피아의 총 팀 샐러리가 194.7mm예요. 사치세 라인을 약 7mm가량 초과했는데, 하지만 조지가 예상치 못한 25경기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연봉 미지급분 절반인 5.8mm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7mm를 초과했었는데 원래 연봉을 받지 못하는 그 금액의 절반인 5.8mm를 공제받으니 7 빼기 5.8 하면 약 1.2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사치세 라인 초과 금액이 7mm에서 1.26mm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 입장에서는 폴 조지를 25경기 동안 쓰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 있게 된 건 아이러니하죠. 자, NBA 금지 약물 규정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WADA라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기구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구입니다. 국가 및 종목을 불문하고 규정은 통일돼 있고요. NBA는 NBA와 선수노조 단체 협약으로 결정합니다. 사설단체인 NBA 내부 규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금지 약물의 목록 차이도 있어요. WADA가 규정한 약물 중 일부는 허용합니다. 뭐냐면 NBA가 마리아나는 허용을 한 거죠. WADA는 금지, NBA는 2023년 CBA 협상에 따라서 금지 약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일부 ADHD 약물에 대해서도 WADA는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만 NBA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또 고용량 카페인도 WADA는 제한적이고 NBA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NBA에서는 진통제, 또 신경안정제, 정신과 약물, 수면제 등을 민감하게 관리하면서 미신고했을 때 징계 절차를 밟는다라고 현재 규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UE, 이 치료 목적 사용 차이도 있습니다. WADA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고요. 국제기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인정되지 않고요. NBA는 팀 닥터 플러스 리그 승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인정 가능하고 협상도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검사 시스템입니다. WADA는 무작위, 연중, 상시, 위치 추적 365일 동안 통제하고요. 위치 보고를 의무화시켰습니다. 하지만 NBA는 비시즌에 하지 않습니다. 시즌 중심이고 정기 검사 위주고요. 불시 검사도 합니다. 하지만 위치 보고에 따른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공개 방식은 WADA가 약물명, 테스트 수치, 판결문 모두 공개하는 반면에 NBA는 약물명 비공개, 세부 수치 비공개, 사유 최소 공개면 됩니다. 그래서 폴 조지가 정확하게 어떤 물질을 나쁘게 복용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습니다. 자, NBA 약물 복용 징계 역사.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 NBA는 약물의 리그였어요. 그리고 1970년대 미국 사회 자체가 완전히 약물에 찌들어 있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NBA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대로 가다는 우리 완전 약쟁이들로 가득 찬 리그가 되겠구나 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또 약물 징계에 대한 그런 이 징계를 강화시킵니다. 1986년에 마이클 레이 리차드슨, 굉장히 농구 잘했던 인물인데 코카인을 반복적으로 남용해서 영구 퇴출됐고요. 그리고 같은 해 존 드류 코카인 이외의 약물 정책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퇴출됐습니다. 87년 에디 존슨 코카인 남용하면서 영구 퇴출됐다가 복원됐고요. 1989년은 크리스 워시번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다수였어요. 퇴출입니다. 90일날 로이 타플리, 아마 뭐 로이 타플리까지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요. 자, 이분은 약물 및 알코올 복용까지 겹쳤는데 제명 이후에 복귀됐다가 또 퇴출됐습니다. 결국
끊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2006년에 크리스 앤더슨, 버드맨이죠. 금지 약물 복용, 영구 퇴출 이후에 복귀 2008년에 징계가 해제됐고요. 2009년에 라샤드 루이스, 스테로이드 호르몬 DHEA가 검출되면서 10경기 정지. 야, 이것도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리고 2014년 그리스 출신의 닉 칼라이테스가 타목시펜 검출되면서 20경기 정지. 그리고 오제이 메이어 경기력 향상 물질을 복용하고 양성 반응 무려 2년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조아킴 노아 LGD4033이라는 물질을 복용하면서 20경기 아웃. 2018년에 조디 믹스 슈터였죠. 이파모렐린 펩타이드 양성 반응으로 25경기 출장 정지. 이때부터는 이제 25경기 제도가 설립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2018년에 윌슨 챈들러 이파모렐린 양성으로 25경기. 2019년에 존 콜린스 기억나시죠? 펩타이드 양성. 아까 조디 믹스랑 똑같습니다. 25게임 아웃. 그리고 2019년 디안드레 에이튼 NBA에 온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뇨제 복용하면서 25경기 아웃. 그리고 2024년 트리스탄 탐슨, 이부타모렌과 SALM을 복용하면서 25경기 아웃. 그리고 2025년에 바비 포르티스 주니어 트라마돌 양성 반응으로 25경기 아웃. 그리고 가장 최근 폴 조지가 25경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 이후에 폴 조지와 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지의 올 시즌 연봉은 51.7mm입니다. 그리고 25경기 징계 기간 동안은 당연히 돈 못 받아요. 무급. 그리고 폴 조지는 약 한 번 잘못 빨았다가 11.7mm를 날립니다. 한 170억 날리는 거죠. 자, 찰스 바클리가 폴 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선수 필요 없어.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냥 정신 건강 문제로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딜런 브룩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입 많이 털고 있는데 폴 조지에 대해서 조지가 복용한 건 퍼포먼스 향상 약물인 것 같다. PS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3점 폭족도 그렇고 갑자기 4년 전에 폴 조지 같더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동부 6위를 유지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자, 이로써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던 폴 조지가 이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켈리 우브레 주니어 혹은 퀸틴 그라임스, 자레드 맥케인, 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해졌고요. 자, 폴 조지가 약물 적발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죠. 내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과정에서 내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구단, 팀 동료들, 홈팬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내가 복귀했을 때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폴 조지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또 이번 약물 복용 징계가 좀 화두가 됐던 건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약물 복용 징계자들 있잖아요. 거의 다 롤플레이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폴 조지급의 올 NBA 팀에 뽑혔거나 전성기에 올스타에 뽑히고 국가대표에 선정된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 조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감, 물론 지금은 먹튀로 전락했지만 야, 폴 조지조차도 이렇게 약물에 손을 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NBA 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도 약물 복용 때문에 정말 리그가 존속 위협까지 받았었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NBA, 우리가 좋아하는 그 리그가 좀 병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폴 조지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끗한 스포츠맨십으로 가득 찬 NBA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 폴 조지는 3월에 돌아옵니다. 10경기 남은 시점에 복귀하는데 그때 폴 조지가 과연 농구로 보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폴 조지의 약물건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